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지자체장 모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낭만 가득한 항구 도시를 이끄는 분이시죠. 박홍률 목포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민선 8기가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국가 대규모 행사인 전국체전, 또 전국 소년체전 등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2년 후반기에는 더더욱 매진해서 목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응원 덕분에 국가 대규모 행사인 우리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전국 소년체전, 그리고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 기공식, 또 문화관광의 업그레이드, 또한 여러 가지 시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결과 갈목할 만한 성과들은 거두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목포시가 특구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또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까지 성과를 거두셨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8기 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 목포시가 두 개의 특구를 받아냈습니다. 하나받기도 사실 어려운데 두 개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발전 특구는 매년 약 30억 정도의 정부 보조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목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신안군, 또 무안군 3개 시군과 또 무안교육청, 신안교육청, 목포시 교육청이 같이 합작해서 이걸 신청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목포 서남권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쪽 서남권 지역의 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을 근간으로 한 기회발전 특구, 이거는 우리 신앙만의 우리 해상 풍력 예국계 기업 베스타스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해남의 하원 산단과 함께 합작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 또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기회발전 특구 두 개를 받아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 발전에 큰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네, 사업의 명칭처럼 정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성과들도 그렇고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는데 관광객도 꽤 증가한 것 같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객은 22년도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들은 726만 명, 23년도에는 79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객은 전년 대비해 한 40만 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800만을 넘어서 900만으로 지금 육박해 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민선 6기 이전인 2015년도에는 약 250만 명으로 찍혔어요. 우리 목포를 관광 오는 사람이 250만 명 잡혀서 상당한 갈목할 만한 관광객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춘추는 바다 분수를 또 업그레이드했고 목포 해상 WSO 이거를 토요일마다 하는 그런 상설화, 그리고 최근에 보셨죠? 대반동의 모래사장, 백사장, 네. 과거의 유다리 해수욕장 자리죠. 여기하고 또 스카이워크를 입체형으로 만들었더니 그 또한 볼만하다고, 또 야간에 석양과 어우러져서
우리 대반동 또 유달산 지역이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지정된 목포 항구축제, 여기하고 고화도 해상데크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이 관광객이 또 많이 몰려옵니다. 네. 해상 데크하고 또 해상 케이블카를 함께 감망하고 있죠. 또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이건 정부의 이제 계획이었죠. 근데 여기에 우리 목포 문학마을 조성 사업, 또 구 조선 내와의 복합 문화 공간 조성 협약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으로 해서 목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포는 그동안 시내버스 적자 운영 때문에 운행이 거듭 중단되면서 사실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문제를 민선 8기 들어서 새롭게 재편을 하셨고 지금은 이른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시내버스는 참 힘들었죠. 네. 민선 뭐 3기, 4기, 5기, 6기 할 것 없이 7기 할 것 없이 힘들었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임금 인상이 안 되면은 또 파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달 정도 또 휴업을 해버리는, 파업 때는 운행이 안 되고 운행이 멈추죠. 네. 그럼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엄청나게 생활하는데 버겁고 학생들 등교에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비상 버스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 쉴 새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파업이 설사 담합에 의해서 있더라도 파업이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네 개의 버스 회사를 지금 두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태원 유지는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네 개 회사인데 A, B, C 회사는 공영 버스로 하되 이탁을 할 겁니다. 공모회에서. 네. 그리고 한 개 회사는 우리 직영으로, 시가 직영으로 하는 회사로 운영할 겁니다. 15개 노선을 4개 회사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서너 개 정도의 노선을 관장하는 그런 버스 회사가 가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공모 절차를 또 준비해서 7월, 8월에서 9월 1일부터는 가동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사업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또 시민들께 알리고, 그로 인해서 공모 절차를 해가지고 또 이탁 사업자, 또 우리 직영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전에는 한 1000여 개 건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보통 평상시처럼 뭐 10건, 2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해소해서 파업이 없는 버스 노선, 그리고 파업이 설사 있더라도 한 개 노선은 한 개 버스 회사는 간선 도로를 그대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는 그런 공영 버스 체제를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엔 목포 신안 통합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통합시 명칭 또 청사 위치를 양보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통합 문제, 신안군과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속도를 내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안군과 목포시가 이번 영구 영역비를 같이 아마도 5천만 원씩 돼가지고 목포대학교가 영구 영역을 했는데, 최근 결과 보면은 1조 9천억 정도가 통합이 되면은 그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이 되면 교부세는 합해져서 줄어들지 않고 합해져서 그대로 양시군 거가 그 액수가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견주어서 오히려 10% 정도 매년 가산하는 보너스 교부세가 나올 수가 있다. 10%면 약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10년간이면 약 4천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청년들, 소년들, 미래의 이 선안권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잡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뭐 신안시 또는 신안군청을 통합청사로 우선 사용한다 이런 것도 발표했죠. 네네. 근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 주민들이 다소 반대하는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 여론을 나름대로 목포시장 입장에서는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반대 여론에 찬성이 돼야 이것이 성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 신안시라도 좋다. 신안군이 목포시하고 통합됐을 때 신안시라는 이름도 좋다. 또 목포시도 좋다. 또 신안 목포시. 또 신안에 신자를 넣고 목포에 넣어서 신목포시도 좋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다도의 시로 하자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합쳐 가지고 절차가 있죠.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죠. 또 설문조사도 해야죠. 또 토론회도 해야죠. 그리고 또 의회도 동의를 받아야죠. 또 국회는 이 통합시 명칭을 특정 지어서 조문에 넣어가지고 관련 법을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란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통합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서로 합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명칭은 또 현재 나오고 있는 명칭을 쓸 수도 있고 새로운 명칭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연할 것은 없고요. 통합청사는 신안군청을 우선 쓰자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 통합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디다 짓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2단계 또 무안군이 무안시로 승격됐을 때 2단계 또 후진들이 2단계 통합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어느 특정 지역의 무안, 신안, 목포의 어떤 적정한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네네. 별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안군청을 우리가 쓰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목포시청은 23개 동을 관리 관장하는 행복복지 종합센터로서 목포 출장소로 이렇게 잡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구상안을 제시를 했었던 거죠. 네. 네. 이 주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시장님만의 어떤 통합 의지를 방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남권 의대 유치, 목포대와 순천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 의대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의과대학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자 하는 것은 1990년도부터 상공회의소도 대한상공회의소 건의했고 그에 따라서 목포대학교도 그때 문교부죠. 그때 당시는 교육부가 아니라 문교부에 건의를 해서 34년이나 됐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2년 됐죠. 그래서 역사성도 목포가 있고 사실은 의료 취약지가 서구권입니다. 서남권입니다. 우리가 진도군, 신안군, 안도군 섬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섬 주민들이 어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다, 또 뇌혈관이다, 어떤 뇌졸중이다 이런 거 있으면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에서 이 목포까지만 나오는 것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걸릴 텐데 그러면은 골든 타임을 놓쳐요. 그래서 목포에 3차 종합병원, 다시 말해서 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어야만이 된다 하는 그 논리고요. 또 세 번째는 정부 지표,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부 지표도 우리 서남권이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지, 다시 말해서 의료 및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취약지를 서남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국립병원이라 하면 의료 취약지라든가 의료 계층에다가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병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은 의료 취약지인 서남권에 세워야 된다. 그 중심에 목포,
그것도 목포대학교에다 설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우리 목포 시민, 서남권 주민들의 그 의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엔 경제 분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분야로 해상 풍력 그리고 친환경 선박 분야를 꼽으셨습니다. 후반기엔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으셨는데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해상 풍력 부분을 얘기하면 이게 기회발전 특구로 받았는데 목포 신항만의 매립지가 현재 조성된 것이 12만 평이 있습니다. 12만 평 속에 6만 평을 덴마크의 세계적인 해상 풍력 1등 기업인 베스타스라는 회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가 덴마크 회사인데 합작해서 3천억 원을 외국 자본을 목포에 신항만에 투자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곧 내년부터 투자가 착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7년도부터는 150대 이상의 해상 풍력의 그 날개 부분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터빈인데 거기서 터빈이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부속품입니다. 여기를 150대 정도를 생산을 해냅니다. 거기서 바지선에다 싣고 또 이렇게 부품을 또 그 해상 기지에 가서 수리하거나 새롭게 착공하거나 기지를 건설할 때는 목포가 거점이 되고 그래서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뭐 너트 회사라든가 관련된 그 부품 회사들이 들어오겠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립을 더 해야 됩니다. 그쪽에 신항만에 네. 10만 평 정도 매립을 더 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해상 풍력의 단지로 만들면 우리는 목포는 명실공히 해상 풍력의 배후 거점 도시가 되죠.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 동력인 친환경 선박. 이거는 저 사막도 옆에 남항 있죠. 네. 남항에 한 3만 평을 거기가 11만 평인데 3만 평에 이미 그 R&D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R&D 공장이 2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전기 선박, 차도선들이 다 전기 선박이 되죠. 네. 그래서 소형 선박들이 전기 선박이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배터리에 고성능화하느냐, 또 이동하기 좋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R&D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약 1,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명실공히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 또 해상 풍력 거점 도시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의 주요한 그러한 실현을 하는 도시가 된다. 해양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지난 2년의 소회 또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청사진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앞으로 후반기 시정에 있어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에 더욱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또 차담회 그리고 방문 등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과의 많은 연구 검토를 통해서 목포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서 꼭 목포 발전, 청년이 찾는 큰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건설을 목표로 지난 2년을 쉼없이 달려오면서 거둔 성과도 많고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3대양 6대 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